겁나 많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날이면 날마다 듣는 얘기 MZ세대 얘기잖아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아이고 MZ 아닙니까? 마징가 Z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메리카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제너레이션 G라고 해서 그들은 사실 MZ라고도 안 하고요. 젠 G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MZ라고 얘기를 하는데 20, 30대하고 MZ는 약간 다르죠. 특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이 Z 세대를 잡기 위해서 디지털 음원 서비스 이쪽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보는 거 좋아하는 세대를 음원으로 잡는다. 무슨 얘기인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주말에 안 뵈니까 저도 새록새록 어색하고 좋은데 자, 콘텐츠라고 하면 알맹이잖아요. 네네. 열매. 이거에 음원 콘텐츠라고 하면 노래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아니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제가 아까 듣다가 보니까 마징가 Z. 제가 어렸을 때 잘난 척한다고 마징가 Z라고. 아, 그래요? X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 던질게요. 전격 Z 작전. 그렇죠. 헬로 키트. 네, 그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네. 음악 그래서, 아니죠? 네.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요새 오디오 콘텐츠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기존의 오디오 플랫폼, 우리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디오 콘텐츠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원은 우리가 이제 음원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오디오 콘텐츠라고 하면 그 음원 서비스 이외에 새로운 콘텐츠들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큰 틀에서 팟캐스트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가장 이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시사 팟캐스트, 문화 팟캐스트 이런 식으로 뭐 혹은 뭐 좀 긴 내용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오디오북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앰비언트 사운드라 그래갖고 이렇게 뭐 자연의 소리 같은 거, 힐링되는 사운드 같은 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명심보감도 생각나요. 네, 아무튼 그런 네. 것도 있을 수 있고 대화 콘텐츠도 있을 수 있어요. 대화. 가령 이제 진행자와 그 이제 듣는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것도 그게 실시간으로 가능한 네네 그런 게 거예요? 또 가능하고요. 또 음악 같은 것들을 짧게 모아서 틀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라이브 콘텐츠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뭐 특정하게 어떤 콘텐츠들이 있다 말할 수는 없고 오디오 이 플랫폼을 활용한 각종 오디오 콘텐츠가 모두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그 젠지, MZ라고 하면 보는 거에 익숙한 세대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 아들도 이 대표적인 Z 세대인데 유튜브로 무슨 비디오 같은 거 볼 때 귀찮게 하면 나 노래 보고 있는데 왜 귀찮게 노래를 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듣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음원 콘텐츠라 이거 맞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보는 세대, 그러니까 비주얼에 익숙한 세대라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MG 하니까 이제 MZ 세대를 똑같이 묶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나눠 본자면 이제 M 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5, 지금 현재 나이 뭐 40 정도까지를 M 세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요?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아래쪽 아니에요? 아니 뭐 이제 넓게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라디오를 경험한 세대예요. 근데 이 G세대는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라디오라는 거를 경험하지 못한 첫 세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의문점이 생겨요. 그럼 라디오를 경험하지 못한 첫 세대가 왜 네. 오디오 콘텐츠에 관심이 있지? 네. 근데 이들은 이거를 라디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라디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네. 오디오 콘텐츠란 하나의 새로운 이제 본인들의 이 어떤 소셜 활동이죠. 하나의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군요.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유들이 제가 이거는 뭐 직접 뭐 제 딸을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몇 가지 공통된 의견들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비디오 자체도 이제는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겨워. 요즘 누가 비디오 봐 이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 비디오라는 게 어쨌든 계속 그 화면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것에서 오는 피곤함.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태스킹. 내가 지금 할 게 되게 많고 여기서 저기서 뭔가 빠르게 막 뭐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거를 쫓아가기에는 이 하나를 계속 보고 있기는 본인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게 라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이 많은 거고 맞아요. 집안일하면서 틀어놓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으신 건데 그래서 또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오디오 기반 그 채팅 앱 있잖아요. 맞아요. 클럽하우스를 보면서 사실은 이게 음속으로 손님을 빨아들이다가 광속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클럽하우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클럽하우스 많이 좀 죽었죠. 그렇죠. 네, 사실 처음에 폭발적인 반응에 비해서 많이 죽었는데 또 신기하게 음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에서 개발한 음이라고 하는데요. 클럽하우스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로 지금 또 많이 옮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클럽하우스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요, 한국 그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친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음이라는 그 과거에 우리 채팅 앱 같은거나 톡 앱 같은 것도 이제 한국형 것이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많이 쏠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내 유저들은 약간 앱도 좀 알뜰살뜰한 거. 맞아요. 그냥 너무 광야에 풀어 헤쳐놓는 것보다는 좀 보살펴주는 서비스 좋아하니까. 그 스포티파이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이거 북유럽의 대표 상품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팟캐스트로 더 유명하다고요? 네, 지금 사실 스포티파이는 팟캐스트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네. 사실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랬는데 이 팟캐스트에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 쪽에서 지금 허가가 아직 100% 안 떨어져서 지금 스포티파이가 한국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를 론칭을 못 하고 있는데 미국은 스포티파이를 팟캐스트를 듣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뭐 너무 유명한 분들이에요. 가령 버락 오바마나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네.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뭐 미셸 오바마, 킴 카다시안, 뭐 해리 왕자 같은 사람들도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영향력을 이제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뭐 X세대나 그 위의 세대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오디오 플랫폼이나 오디오 콘텐츠에 익숙한 스마트폰에 익숙한 이 G세대를 공략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죠. 지금 그 어쨌든 G세대한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미래의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행을 선도하는 이 안테나 집단이기도 한데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책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인수했다. 이것도 전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책 1위 기업 밀리의 서재인데 이 지분을 464억 원을 들였어요. 와. 그래갖고 38%의 지분을 인수해갖고 지금 이제 그 대주주로 1대 주주로 올라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것이 인공지능 서비스와 이제 결합을 해서 굉장히 또 창의적인 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또 플로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근데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초였을 겁니다. 그 스푼 라디오라고 지금 젠지 G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이 오디오 컨텐츠 서비스가 있어요. 라디오 서비스인데 그래서 두 기업 간에 MOU를 맺어갖고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을 그 플로라는 플랫폼에서 론칭을 한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형태가 될지 참 궁금한데 라디오 드라마 시장이 다시 열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오디오 드라마겠죠. 정확히는. 그러면 딱 우리 세대 딱 생각난 게 제3공화국 그렇죠. 그때였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그런 식의 드라마가 뚜벅 그렇죠. 문 닫는 소리 나고요. 그때 거기에서 빵 떠서 TV로 진출하신 성우분도 많았는데 오디오 드라마가 다시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감독 장항준 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오디오 드라마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공모전을 해갖고 이제 본선에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런 네. 작가들과 함께 같이 뭐 다양한 장르의 오디오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고 방금 말씀드린 뭐 그 플로인데요. 이 플로가 이제 매일 한 편씩을 이제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최종 우승작을 이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아예 오디오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 업체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디오 드라마를 계속 론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넷플릭스 우리는 네. 지금 이제 영화 OTT로 많이 알고 계신데 넷플릭스도 시리우스 XM이라고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라디오 업체인데 여기와 이제 손을 잡고 넷플릭스가 만들어내는 오디오 컨텐츠, 오디오 드라마를 지금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냥 드라마 만들고 거기에서 음성만 따서 서비스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랑은 또 다르겠죠? 비슷하기도 한데 좀 다르고 이거는 또 스마트폰과 플랫폼 앱 기반이니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봐요. 좀 뭐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런데 응모해서 제가 한번 가정 경제를 확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희 같은 X세대는 그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그 노래
노래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우리 때 한국 기업이 아니군요. 한국 그룹 중에 저희는 비디오랑 오디오를 모두 커버한다고 해서 비오디오? 비오디오가 있었어요. 비오디오를 기억한 사람이 있다니. 그 정도로 이 비디오가 오디오를 잠식한다고 했던 게 사실 한 3, 4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디오는 영원하고요.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도 김영대 평론가가 있는 한 끄떡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